안녕하세요. 저는 영화 편집하고 있는 박세영이라고 합니다. 저는 학부 때 영화과를 나왔고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한예종 한국예술종합학교 영화과 전문사 편집 전공으로 입학, 졸업을 했습니다. 그리고 필드에서 일한 지는 대략 한 8년, 1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학부 졸업을 하고 뭘 할지에 대한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. 계속 편집은 하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다른 일을 했었어요. 그러니까 영화 쪽 계통인데 저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상을 가르치는 게 있었거든요. 그래서 3개월짜리 단기로 어떤 센터에서 일을 했었고, 그러다가 저희 대학교 교수님이 영화를 찍게 되시면서 혹시 너 편집할래? 라고 해서 그때 장편을 한 편, 첫 장편이죠. 그때 편집을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이대로 내가 일을 더 하다간 뭔가 끝이 나겠구나. 더 이상 일을 못하고 라는 생각에 공부를 좀 더 해보자 해서 전문사에 지원을 하게 됐었습니다. 커리어는 지금도 저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, 졸업하자마자 제가 커리어를 바로 쌓을 수 있었던 거는 아닌 것 같아요. 졸업을 하고 되게 다양한 일들을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대학원을 들어가면 끝인 줄 알았어요. 뭔가 나는 이제 만능이다. 다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학부 졸업을 했을 때보다 더 복잡하더라고요, 마음이. 내가 과연 정말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나에 대한 생각을 하는 시간도 필요했고, 주변에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.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.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를 좀 판단하는 시간이 필요했고, 그 기간 동안 쉬기도 했었고, 그리고 편집실에 프리랜서로 일을 하기도 했었고, 그리고 짧게 그냥 광고, 홍보 영상 같은 거를 편집을 하기도 했었고, 대학원 동기, 늦게 복학한 동기들이 작업을 한 단편을 편집을 하기도 했었고,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이것저것을 하면서 저를 스스로 좀 판단을 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러다가 제가 함께 했었던 단편을 함께 했었던 감독님들이 장편, 저예산 장편을 들어가게 되신 거예요. 첫 번째 작품이 지금 차기작을 준비하고 있는 운동회라고 하는 김진태 감독님의 운동회가 있었고, 그 다음이 우리 집을 함께 했던 우리들, 윤가은 감독님의 우리들, 그리고 윤희에게를 연출을 하신 감독님의 첫 번째 작품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모가 연달아서 계속 진행이 됐었어요. 그러면서 제가 앞으로 좀 더 편집을 해봐도 되겠구나 라는 용기가 생겼고,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좀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. 저희 어머님이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비디오 가게를 운영을 하셨었어요. 근데 그 운영을 하신 계기가 아버지가 영화를 너무 좋아하셔서 저희 어머니한테 비디오 가게를 하라고 하셨고,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자연스럽게 영화나 그 애니메이션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 삶의 어렸을 때 대부분은 영화가 있었던 것 같고, 좋아했던 영화를 언제든지 반복해서 볼 수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화를 많이 접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그게 무의식 중에 있었던 것 같고,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가 좋아하는 취미는 영화 보기였었고, 좋아하는 게 뭐냐 했을 때도 영화 관상을 하는 것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학교도 영화과로 진학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. 고등학교 때, 고3 때 앞으로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에 대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좀 뒤늦게 했다라는 생각은 하는데, 내가 학교를 간다면, 대학을 진학을 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, 그러면서 내가 뭘 좋아하나에 대한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좋아했던 게 영화 보는 거. 정말 단순하죠. 영화 보는 걸 너무 좋아했고, 어떻게 영화가 만들어지는지는 몰랐지만 그냥 막연히 영화가 좋아서 영화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1학년을 입학을 하게 됐고,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입학하자마자 전공이 나눠지는 경우가 잘 없기는 해요. 그 한예종도 마찬가지로 전공이 나눠진 채로 하는 연도가 있었고, 또 지금은 그렇지 않고, 그렇게 해서 1학년 때 입학을 하고
그냥 친구들끼리 UCC를 찍는 걸 했었거든요. 근데 그 UCC를 찍으면서 각각 파트를 정하는 거예요. 근데 그 친구들이 거짓말일지는 모르겠지만 다들 컴맹이래요. 컴퓨터를 다루면 힘들대요. 그래? 그럼 나는 컴퓨터 다루는 거 좋아해. 나는 뭐 홈페이지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그럼 내가 편집을 해볼게 라고 해서 시작을 했던 게 지금까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컴퓨터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매력이 있는 거예요. 이게 찍혀진 소스를 내가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서 인물들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에 큰 재미를 느꼈었고 1학년 때였나? 개개인적으로 다 연출을 해야 되는 그 워크숍이 있었어요. 근데 그때 워크숍 작품을 찍고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. 그러니까 연출자는 내 길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잠깐 했던 것 같고, 제가 편집했던 작품을 지금 현업에서 활동하고 계신 박흥식 감독님께서, 그 협녀 찍으셨던 박흥식 감독님께서 저한테 무심하게 툭 한마디 내뱉으셨어요. 야, 너 편집 잘한다.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런가? 나는 그럼 편집을 해도 되나? 를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. 왜 각 파트별로,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하는데 내 파트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. 학교 다닐 때는 더 했던 것 같아요. 그 연출자가 찍어온 소스를 내가 너무 잘 살려 놓았을 때 희열감. 그러니까 왜 학생 때는 다 잘 찍는 게 아니잖아요. 못 찍어. 다들 그냥 습작처럼 찍어요. 근데 그 습작처럼 찍어 놓은 거를 내가 조금만 바꾸면 너무 잘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나 잘하지? 약간 이런 태도였던 것 같고,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는 좀 생각이 바뀌기는 했지만,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조금씩 더 노력을 기울였을 때 작품이 좋아지는 그 과정 자체를 너무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. 이건 제 스스로도 작품을 할 때 취하려고 하는 태도이기는 한데, 제일 중요한 거는 감독님의 생각을 관객들도 알 수 있게 전달하는 것. 그게 가장 큰 거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좋은 편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감독님의 생각을 관객들한테 잘 전달하는 게 좋은 편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, 감독님들도 감독님의 생각이 영상화 됐을 때 어떻게 전달되는지는 100% 모르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영상화 됐을 때 영상 안에서 감독님이 원하고자 하는 바가 어떻게 구축이 됐을 때 잘 전달이 될 것 같은지를 감독님이랑 소통을 하면서 관객들한테 잘 전달시키는 게 가장 좋은 편집이자 편집 감독의 역할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. 저는 프리미어 프로를 쓰고 있고요. 약간 홍보 같다. 그 프리미어를 쓰고 있고, 앞으로도 쭉 프리미어를 쓸지는 모르겠어요. 이게 상황이 계속 변해가니까 그때그때 맞는 툴을 저도 새롭게 익혀서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너무 뻔한 이야기인 것 같기는 한데 영화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. 그런 영화를 보면서 어쨌든 저희는 이야기와 감정을 다루는 사람들이잖아요. 그래서 이야기에 대한 이해는 어쨌든 다들 있어야 되는 파트인 것 같고, 뭐 영화의 모든 파트가 영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영화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야기에 맞는 감정을 표출하는 배우가 그 연기를 하기 위해서, 그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서 어떤 연기를 하고 있는지를 좀 보는 편이고, 그리고 그 감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컷이 어떻게 찍혀 있고 어떤 길이로 붙어 있는지를 좀 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게 보면서 제가 역으로 분석을 하고 제가 작업을 할 때 좀 도움되는 방향으로, 그래서 계속 그냥 인물에 대한 분석을 좀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. 이건 그냥 안 쓰셔도 되는데 제가 약간 재미없는 영화를 볼 때 그냥 컷을 좀 보는 편인 것 같고, 일단 영화관에서는 일단 이거는 그냥 말씀드리는 거였고, 그냥 그 왜 영화 하는 사람들은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하잖아요.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그때는 좋은 영화에 대한 그냥 흡수를 좀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고요. 그래서 좋은 영화를 보고 나서 내가 이 영화가 왜 좋았지? 어떤 장면이 좋았지?를 생각을 하고 그 장면을 다시 찾아보면서 이런 게 표현이 잘 됐기 때문에 내가 이 영화를 좋아했구나. 그러면 이 영화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됐네?를 좀 다시 보는 것 같아요. 슬럼프가 한 번 찾아오고 안 찾아오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슬럼프의 강도가 일을 하면 할수록 조금씩 줄어드는 느낌이지,
언제든 일을 할 때는 슬럼프가 찾아오는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뭐 그게 1년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작품을 하고 나서일 수도 있고,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어떻게 그 슬럼프를 극복을 할까에 대한 생각을 좀 했었는데, 자신만의 좀 쉬는 방법, 잘 쉬는 방법을 찾으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고, 제가 좀 못 쉬는 스타일이라 좀 쉬려고 노력을 해봤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작품이 끝나고 나서 영화를 보거나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영화랑 별개인 일.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드럼을 배워보기도 했었고, 그냥 좀 취미 생활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순간만큼은 내가 좀 즐기는, 그 영화가 아닌 외적인 걸로 좀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자 라고 해서 좀 취미 생활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. 근데 확실히 취미 생활을 하면 그 순간은 힘들었던 게 좀 잊혀지면서 무뎌지는 것 같거든요. 그러다 보면 또 일을 하게 되는 원동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서 좀 취미 생활을 가져보기도 하고, 어디 여행을 가보기도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. 제가 무뎌서 잘 못 느낀 걸 수도 있고, 시간이 지나서 기억에서 잊혀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, 그냥 제가 지금 기억을 하는 바로는, 나는 운이 좋게도 그런 차별을 당한 적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게 운이 좋게도라는 단어가 붙는 것 자체가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, 제가 지금 운이 좋게라고 표현을 하잖아요. 그래서 운이 좋게도 어쨌든 저는 그런 경험이 좀 덜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, 그렇지만 주변에서는 그러한 상황들을 한 번씩 듣거나 보거나 하는 것 같은데, 하나의 일화로 제가 겪은 거는 아니고, 어떤 남자분이 그러셨대요. 영화하는 여자들이 다 그렇지 뭐. 이런 식으로. 근데 그 얘기가 어떠한 상황에 나왔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. 그분이 정말 어떠한 그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했을 수도 있는 거니까. 근데 그거는 모르겠지만, 저는 왜 그 행위 자체를 여자와 남자로 구분지어서 그 얘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은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. 왜 그렇게 성적으로 얘기를 나눠야 되지?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, 그래서 제가 무의식적으로, 이거는 의식적으로일 수도 있고 무의식적으로일 수도 있는데, 일을 할 때 그런 성적인 걸 못 느끼게끔 하려고 하는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. 무의식적으로. 그러니까 뭔가 뭐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는 무거운 거를 그냥 제가 들어버린다 라던가, 그러니까 남자가 봤을 때 혹은 여자가 봤을 때 성적으로 그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않나. 그래서 제가 그 차별을 받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.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경험이 없어서가 아니라 라는 생각을 했고, 그 여성 후배들이 현장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, 제가 한 번씩 하는 얘기가 있어요. 혹시나 현장에서든 아니면 외부에서든 그런 성적인 성희롱을 당하거나 혹은 성적인 차별을 받았을 때는 너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지 말라. 그랬을 때 너가 주눅든다. 너는 절대 잘못이 없다. 그리고 그 사람한테 당당히 그 상대방의 잘못을 인지를 시키고 그 일을 그만둬라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 그만둬라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, 거기에 있을 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옆에 있으면 그 사람 생각을 바꾸기 되게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언질을 하고 그곳을 떠나는 게 저는 오히려 그 사람이 건강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그게 아닐 수도 있지만. 그래서 더 좋은 사람들이 많은 환경들이 있으니 차라리 저는 그 환경을, 그러니까 더 다치기 전에 그 환경을 찾아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,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일을 그만두면 내가 다른 곳에서 일을 못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. 근데 그렇지 않다. 언제든 좋은 환경에서 너를 반겨줄 사람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꽤 예전부터 과연 영화는 어떠한 행태로 살아남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영화는 사람들끼리 대화를 해나갔던 것 같아요. 그 와중에 넷플릭스, 왜 지금은 아니지만 옥자가 그 넷플릭스에서 상영이 되고 영화관에 개봉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
과연 넷플릭스에서 상영된 영화의 그 대우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슈가 컸었거든요. 그게 불과 거의 한 4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, 근데 어느 순간 OTT가 굉장히 많아지고, 그러니까 넷플릭스, 뭐 왓챠, 그리고 디즈니 아직 들어오진 않았지만 그렇게 많아지다 보니까 그 자체 플랫폼에서 만들어지는 영상들이 많아졌던 거예요. 쿠팡, 카카오, 그 다음에 네이버 등 굉장히 자체 플랫폼을 많이 만들기 시작을 했고, 그것들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것 같아요. 그래서 영화를 영화관에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넷플릭스에서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고, 그리고 그런 쿠팡이나 카카오에서도 많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영화뿐만 아니라 그 시즌제로 하는 짧은 영상물도 많아졌고, 그리고 드라마들도 시즌제, 그 하물며 웹드라마들도 시즌제로 해서 뭐 25분짜리 혹은 40분짜리 몇 부작으로 해서 상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. 그래서 지금 거의 영상 대란이다라고 할 정도로 영상이 많아지고 있는데, 이 행태가 더 줄어들거나 할 것 같진 않아요. 제 조심스러운 추측에 의하면. 그래서 앞으로 후배분들께서 활동할 수 있는 바운더리도 좀 많이 넓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. 어쨌든 영상이라는 목적 자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관객들한테 잘 전달을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도 영화에 국한되지 않고 뭐 웹드라마라던가 아니면 드라마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처음에 제안 받았을 때 제가 고민을 좀 했었어요, 솔직히. 왜 고민을 했냐면 취지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은 거예요. 이 일을 하고자 하는 후배 이제 여성분들께 제가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다라는 되게 좋은 취지, 그러니까 선배가 후배를 만나는 되게 좋은 취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,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었어요. 과연 내가 그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을까? 그리고 내가 뭔가 얘기를 했을 때 되려 그들에게 상처나 겁을 주진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결심을 하게 됐던 계기가, 제가 주변 분들께 좀 여쭤봤었어요. 그러니까 여성 감독님 그리고 여성 스태프분들에게 저한테 이런 취지의 그 포럼 제안이 왔는데 내가 과연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. 그러니까 겁이 났던 거죠. 저도 아직까지 계속 성장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. 그래서 그렇게 물어봤을 때 어떤 이야기든 그들한테 들려주는 것 자체가 그들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될 거다. 너도 어쨌든 부딪히면서 살아온 길이 있지 않냐. 그냥 그거를 진솔하게 얘기를 해줌으로써 그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그거는 가치 있는 일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들었고, 그 순간 아 그래, 내가 크진 않지만 그냥 걸어왔던 길을 얘기해주는 것조차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해보는 건, 이런 자리를 참석을 하는 거는 나한테도 굉장히 큰 영광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아무래도 공무원이나 혹은 어디 직장에 취업하는 것처럼 조금 안정적이지 않은 것 때문에 이게 진입 장벽 자체가 좀 높게 생각하는 후배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, 하다가도 저처럼 자기 실력에 대한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. 그치만 어쨌든 지금 영화든 드라마든 예전보다 더 안정적인 길을 찾아가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, 실제로 예전보다 더 많이 안정적이게 변하기도 했고요. 그리고 저도 항상 지금 작업을 한 지 한 8년, 9년 차 됐지만 항상 저도 저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. 근데 그런 의심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나를 더 발전시켜줄 수 있는 포인트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으면 겁내지 마시고 조금씩 지금 맡은 것들을 충실히 하시다 보면 언젠가는
아, 내가 이 일을 굉장히 즐기고 있구나. 그리고 내가 이 일을 계속 해도 되겠구나. 라는 믿음이 생기실 거예요. 그래서 조금 더 힘을 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.